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12년 첼시 유니폼을 입으며 EPL 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브라질 신성. 200경기 넘게 나서며 팀의 2번의 리그 우승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겨주었던 한때 첼시의 미래. 하지만 2017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중국행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오스카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브라질리안 선수들이 성공을 위해서 마약으로 뒤덮인 빈민가를 탈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는 스토리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1991년 상파울루주 아메리카나에서 태어났던 오스카. 이 소년의 어린 시절 또한 슬픔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동생 가브리엘라를 임신했던 3살 때 무렵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홀로 오스카를 포함해서 3 자녀를 홀로 양육을 해야만 했죠. 워낙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던 오스카였지만 축구를 하면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진 적이 많은 오스카였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할 때면 옆에서 아빠가 지켜봐주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좋아했지만 정작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한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 오스카가 이뤄주길 원했지만 끝내 아들이 공을 차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옷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어 자녀를 키웠고, 아버지 못지않게 삼촌 역시 오스카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오스카는 12세 때 재능을 알아봐준 상파울루 유스팀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오스카는 이미 평균 이상의 선수로 인정받았고, 이는 상파울루 유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 청소년팀에 합류한 지 불과 6년 만에 상파울루에 입단을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처음엔 풋살 위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그라운드에서 깊은 인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상파울루 팀 내에선 과거 카카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단숨에 1군 콜업까지 받게 됩니다. 카카처럼 오스카 역시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즐겼고, 또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죠. 볼터치를 길게 하지 않고 화려한 드리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브라질 선수답지 않게 헌신적인 플레이도 곧잘 잘해서 동료들이 빛나게 하는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16세의 나이에 어린 시절 영웅이라 생각을 했던 호제리우 세니, 에르다네스, 그리고 아드리아노 같은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게 된 오스카. 데뷔 첫 시즌에 브라질 챔피언십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 구단 측과 오스카의 관계는 그리 썩 좋지 못했습니다. 상파울루는 오스카의 어머니에게 오스카의 계약권에 대해서 불공정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오스카의 에이전트가 이를 발견해 상파울루 측에 팀을 떠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브라질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오스카는 2011년 열린 U20 월드컵에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포르투갈과의 결승전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브라질의 우승에 이바지합니다. 수많은 스카우트가 몰린 이 대회에서 빅클럽들의 눈도 당연히 존재했고, 리그에서의 활약도 지켜보기로 합니다. 세 팀 인터나시오날 팀에서 주전 선수로 입지를 처음에는 다지지 못하다 2011년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안드레스 달레산드로와 함께 2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레산드로가 부상으로 한 달간 결장한 사이 오스카는 놀라운 폼을 선보이면서 인터나시오날의 간판 스타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의 퍼포먼스에 감명을 받은 브라질의 마노 메네데스 감독은 그를 브라질 카나리아 군단의 일원으로 불러들이기에 이릅니다. 오스카가 아직 20살도 안 된 시점이었죠. 2012년 첼시는 이 어린 선수에게 445억을 베팅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달간 꾸준하게 오스카에게 관심을 보였고, 아스날, 토트넘이 300억까지 금액을 올리자 더욱더 상향된 이적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첼시는 이에 여름 마르코 마린, 에당 아자르까지 영입해 중원을 더욱 젊고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스카의 합류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니콜라스 아넬카, 디디에 드록바를 떠나보내며 세대 교체를 한창 진행 중인 첼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첼시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푼 돈만 무려 1,500억. 오스카는 아자르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간수 네이마르,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브라질 유망주 4대 처당이라는 불릴만한 이름값이었습니다. 오스카는 일단 초기만 하더라도 주로 교체 멤버로 나서며 거품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함께 이적한 에당 아자르가 매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맹활약을 펼치자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 그러나 높은 몸값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스카는 챔스 유벤투스와의 경기에 데뷔하자마자 2골을 터뜨리면서 득점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수행 능력도 빼어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공격 전개 시 중앙은 물론 측면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템포를 조율하는 능력도
빛이 났습니다. 오스카가 받은 등번호는 11번. 11번의 원래 주인은 2004년 푸른 사자 유니폼을 입고 첼시 전성기를 이끈 디디에 드록바.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만큼 오스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해석으로 볼 수 있었죠. 후안 마타가 워낙에 잘 풀어주다 보니 첼시에서 오스카는 마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주 포지션 공미보다 오른쪽 측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 윙어로서 어정쩡한 면도 있었지만 브라질 국대에서 윙어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가 화려한 플레이로 주도한다면 실속 있는 플레이는 오스카의 발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선수에 대한 잠재성을 믿었기에 첫해 꾸준한 것만으로도 다들 만족했습니다. 잉글랜드 리그로와 자리 잡은 쿠티뉴와 비교하게 되었는데 오스카는 쿠티뉴가 부족한 수비 가담, 활동량 등 여러 가지를 갖춘 밸런스적인 선수로 한 수 위라는 평이 많게 되었습니다. 한 시즌 반 동안 한 번의 부상도 없이 뛰는 게 신기할 정도. 그러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3-2014 시즌 후반기 첼시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린 팀에게 고전을 하자 너도나도 첼시 상대로 라인을 내렸고 오스카에게 이런 상황은 치명타였습니다. 공간 침투가 특기인 오스카에게 공간이 생기지 않았고 어렵게 찾아가도 패스를 찔러준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년간 80경기를 뛰면서 누적된 데미지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파트너로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패스 줄기가 좋아집니다. 아자르, 오스카, 윌리안으로 구성된 첼시의 2선은 약속된 동선으로 좌우 스위칭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카는 또 후반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팬들에게 언제 잠재성이 터지냐는 볼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2014년에 63경기, 2015년에 57경기를 뛸 정도로 쉴 새 없이 계속 뛰어야 했던 탓이 컸습니다. 중간에 월드컵이 껴있어서 쉴 틈도 없었죠. 결국 2015년 5월 오스카는 쓰러집니다. 2달가량 쉬어야 할 정도로 대퇴사두근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5-2016 시즌 들어서도 오스카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차가워집니다. 2013년 후안 마타가 떠나기 전까지 딱 오스카가 좋았다란 평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민은 결국 공격을 잘해야 한다. 수비를 잘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다. 라는 얘기. 가뜩이나 첼시가 리그에서 충격적인 패를 연속함에 따라서 오스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감독이 무리뉴 감독에서 콘테 감독 체제로 바뀌자 그의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 세스크 파브레가스, 네마냐 마티치가 버티고 있던 3선에 캉테까지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첼시의 포메이션이 투톱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첼시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던 오스카는 3-4-3 포메이션이 정착된 9월 이후부터 선발 명단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이때 중국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전 첼시 감독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오스카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첼시에서 기존 약 1억 3천만 원의 주급을 받던 그에게 6억이 넘는 주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첼시에서 상하이로 이적을 결정할 때 축구 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폼이 꺾여 내려오긴 했지만 B클럽의 어린 선수가 중국으로 이적한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과연 다른 제안은 없었을까요? 오스카가 중국으로 간 이유는 첫 번째,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고 두 번째, 중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러브콜을 받고 이적할 뻔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경력보다 말이죠. 2017년 중국의 상하이 상강은 오스카를 영입하면서 이적료 860억을 투자했고 주급 또한 6억 3천만 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스카가 5년간 중국에서 활약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무려 1,593억.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물론 존재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한 시점부터 브라질 대표팀 발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스카는 중국 기업들의 도산으로 슈퍼리그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도 상하이에 잔류했으나 가족 문제로 브라질로 돌아간 그는 중국 복귀가 아닌 이적을 추진을 합니다. 오스카는 2022년 브라질 명문 플라멩고와 입단 협상을 마무리했음에도 상하이 상강이 오스카의 이적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스카는 2024년까지 상하이 상강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26살이란 이른 나이에 중국행으로 많은 축구팬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던 오스카. 축구선수로서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첼시는 많은 돈을 받았고 상하이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팀 모두 윈윈이었던 셈. 그리고 선수 또한 행복하다면 충분히 존중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마약의 도시에서 자라나 이젠 1억 유로에 달하는 슈퍼스타로 성장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쓴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